경남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얼마 전 낯설지 않은 사건 하나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바로 현직 교사의 학교 내 불법 촬영 사건인데요. 작년에도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도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었죠. 도민들은 이제 하나의 사건을 넘어 끊이지 않는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에 의문을 제기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 방안 함께 고민해보죠. 오늘은 김유순 경남 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 안상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창원에서 여고생 제자들을 불법 촬영한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대략적인 사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교사 A 씨는 최근 교무실과 교실 등에서 여학생들에게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지난 6일 경찰에 방문해서 신고를 했고, 경찰이 A 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본 결과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동영상이 포함이 들어있어서 이게 발견이 됐는데요. 네. 일단 그 교사 A 씨는 자신이 그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다고 시인은 했는데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네.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 관계자는 교사 A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 작업을 해봐야 구체적인 뭐 범행 수법이라든지 횟수라든지 뭐 피해 네. 여성이 더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 하고, 지금은 일단 그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밝힌 상황입니다. 교무실과 교실이면 보는 눈이 참 많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참 암담합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 학교에는 나가지 않고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가 7일 이 그 교사 A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혐의로 입건을 해서 일단 조사 중이고요. 네. 다행인 건 학교 측에서도 A 씨를 즉각 수업에서 배제를 시켜서 네. 피해 학생과는 분리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A 씨는 현재는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그렇게 합니다. 네. 자, 위원장께서도 이 사건 들으셨을 텐데 해당 사건 듣고 어떠셨습니까? 아니, 이 사건 듣고 되게 참담했죠. 작년에도 경남에는 김해 창녕에서 두 건의 불법 촬영 사건이 있었고요. 네. 또 이 교사에 의한 불법 촬영 사건이 있으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교육청에서도 이거와 관련해서 원탁 토론회를 진행을 하기도 하면서 여러 노력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어디에서 안심하고 지내야 할지 정말 일상이 불안하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서 불신이 더 심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과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올해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도민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한데요. 변호사님, 왜 이런 사건들이 좀 반복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변호사업을 하다 보면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뭐 많은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 그리고 뭐 여러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처벌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왜 유독 이렇게 교사의 성범죄에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슈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네. 또 다름 아닌 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 뒤에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직업 뒤에 님자를 붙인 직업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교사의 위치라는 게 그냥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도 확립시켜주고 인성도 가르쳐주고 이 학생이 정말 훌륭한 인간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교사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런 중요한 직업에 있는 그런 교사가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좀 저희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교사의 성범죄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또 단순히 저희가 이게 성범죄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네, 네. 사실은 성범죄를 벌이는 주체인 선생이 성범죄의 피해자인 객체인 피해 여성 학생과 한 공간 안에 네. 몇 시간을 같이 있는 거예요. 거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있다고 같이 봐도 있다고 되죠. 보지 하루 종일 있으니까 뭐 교사가 만약에 정말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은 이러면 성범죄를 벌이려고 하면 정말 쉽게 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몇몇의 교사들이
이런 범죄를 벌이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얘기를 나눌수록 참 답답한 마음이 커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유사한 사건이 있었을 때 도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교사들 성폭력 사건 막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사건들이 좀 반복이 된다는 건 그간의 교육청에서 한 교육이나 뭐 어떤 연수 효과가 좀 없다고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교육이나 예방 연수만으로 문제의 답을 좀 찾으려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으니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저희 언론이나 방송, 인터넷, SNS 등을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전히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상품화해서 굉장히 인권 감수성 없이 가볍게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 학습된 성인식으로 인해서 자신의 본분마저 망각한 채 무분별하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행위가 교육청에서 아무리 교사 대상으로 성폭력 교육이나 예방 연수를 실시한다고 해도 네. 몇 번만으로 이렇게 교육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결국 이 인식 변화라고 하는 것도 일상의 변화와 함께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만이 또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서 네. 교육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의 교육 방식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네. 그럼 어떤 식으로 그 교육청의 어떤 예방 교육 연수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교육청에서도 종합적으로 포괄적인 성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 효과성은 아직은 좀 미미하다고 보여지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되게 바쁘시잖아요.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한다고 해도 그것을 네. 받아들이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본연의 업무 외에 업무가 하나 더 추가한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성폭력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의무 교육으로 지정된 것이 이거 하나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교육의 그 효과성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을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외부 강사진 인력풀을 구성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이제 네. 교육청 단위에서 이제 이 인력풀을 구성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업 내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교육 방향이나 또 강사의 역량들이 각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청 주도의 네. 어떤 연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교육 방식에 있어서도 지금 온라인 방식이나 오프라인 방식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현행 방식에서 더 나아가서 교육 참여자들이 네. 같이 토론해보고 발표하는 토론회 방식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육에 앞서서 그 교사들을 뽑을 때부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평가를 좀 적절하게 해서 좀 뽑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은 분들이 뭐 교원대라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가서 선생님이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들은 진짜 내일의 교육을 책임지는, 내일의 인재를 책임지는 그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성이 중요한 거고, 그러한 것들이 먼저 여러 가지 그냥 학교 성적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서 거기에서부터 한 단계 좀 거르는 것들이 필요하지 네. 않나? 예를 들면은 뭐 대기업 같은 데는 시작하기 인적성 검사 이런 네, 것들을 네, 네. 치르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이제 시험이기는 하지만 여러 번 반복되는 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약간 방법적인 것들을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되는 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께도 똑같은 질문 좀 여쭤보겠습니다. 면접에서부터 이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평가를 해서 좀 거르게 된다면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몇몇 잘못된 분들 때문에 그 다수 그리고 네. 집단이 욕먹는 거거든요. 네, 교사님들 중에 얼마나 훌륭한 교사가 많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몇몇 분들 때문에 사실 정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사님들이 허망해지는 거고 욕 들어야 되고 좀 저 안타까운데 사실 저도 이제 그 사법시험 치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볼 때 정말 그냥 형식적인 면접이에요. 네. 시험을 쳐서 합격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문제 없는 친구일 거야라는 게 당연히 깔려 있단 말이에요. 네. 임용고시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시험을 쳤기 때문에 면접은 좀 느슨하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적성 검사할 때 그런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그 내재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성인지 감성이 나올 수 있는 문항들을 좀 넣고 네. 또 그런 게 조금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앞서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교사뿐 아니라 어떤 공직자의 성폭력 문제도 계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신뢰를 필요로 하는 집단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많은 또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내에서 어떤 환경이 문제인지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일단 아까 말했듯이 범죄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네.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네. 그런 위험한 상황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쉽게 생각했을 때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예요. 네. 성적을 평가를 하고 평가를 당해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 학생이 이게 잘못된 이제 성범죄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교사라는 직업만 봤을 때는 그런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범죄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범죄가 숨겨질 가능성도 높고 네. 그리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횟수도 좀 길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수법도 사실은 너는 참아야 돼 너는 절대 누설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죄질이 훨씬 나쁜 그런 네.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좀 제가 볼 땐 중대 제약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고민하고 좀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 참 많이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모든 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후의 처벌 또 어떤 방식으로 수습되느냐도 어떤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교사들의 처벌이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계속해서 재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교사들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 교육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상의 성폭력 범죄로 인해서 유죄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은 당연 결격 사유가 돼서 네. 그날로부터 바로 이제 당연 이제 직을 이제 사퇴를 해야 돼요. 네. 직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다시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간 제한도 있습니다. 네. 기간 제한이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법을 조금 개정하더라도 뭐 실형 이상의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네. 아예 다시 교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렇죠.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도 아마 이런 성범죄 전력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네. 교원 임용 시험을 치더라도 면접 같은 데서 이렇게 걸러질 것 같긴 한데 법으로 이렇게 제도화를 해야지 이제 교사들 중에서도 네. 이런 나쁜 생각을 하는 거를 원천으로 막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위원장님께서는 최근에 한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여성폭력과 관련한 어떤 재판 모니터링에 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많은 전문가들과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사와 같은 특수 직업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 문제점 발견한 게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제 8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판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두 사례가 있었고요. 둘 다 네. 이제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사례였어요. 네. 한 사례는 징역 5년이 내려졌는데 또 한 사례는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죠. 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성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정말 이해하기가 그러네요. 힘들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있어서는 형량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은 재범률을 더 높이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었어요. 네. 또 이번 재판 모니터링과는 별개로 작년에 있었던 교사에 의한 불법 촬영 재판에도 저희가 이제 참관을 했었는데 네네.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이 되어서 이제 3년 징역형이 확정이 되었죠. 네. 그랬는데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갈 때 항소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A 씨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고 네. 성적 욕구의 끌림을 제어하지 못해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지를 정말. 수도 있다요? 예. 있다며 이제 어쨌든 그 뒤에 이제 말이 있었는데 정말 참 그 납득하기가 너무 힘든 말이었고 되게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판결문이었어요. 네. 굳이 이런 표현을 써야 하는 생각도 들었고 판결문에서까지도 성적 욕망을 전제하고 인정하는 이러한 언급이 어떻게 보면 범죄자에게 일정 부분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재판문을 함께 들었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상처가 됐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판결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부분을 저희가 개선을 해야 도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지 참 많은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많은 사례들 보고 또 연구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어떤 좀 개선이 있어야 할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가장 정말 안전해야 될 공간, 정말 존경해야 될 교사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도민 모두가 정말 그 충격은 더욱더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학교 문화가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수평적 학교 문화가 전제가 되어야 많은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교사가 그 누구보다도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해야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 교사와 학생 간에는 물론 위계가 있긴 하지만 이 위계가 위력으로 작동돼서는 안 되는 거죠. 상대가 같은 교사이든 아니면 학생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인권을 존중하게 된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는 인식 개선, 이 변화가 중요할 것 같고 결국은 실효성 있는 이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하길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성평등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만들기를 위해서 성평등 교육이 필수적인 어떤 교과로 네.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기도 하고요. 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육청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처리 절차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의 불안 요소를 다소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 나아가서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 네.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그런 처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사들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참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위원장님 너무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만 첨언을 하자면 피해 학생에 대해서 예방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2차 피해가 없도록 정말 학교가 네. 정말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필요한 조치는 정말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또 아까 제가 좀 말했지만 이게 어찌 보면 몇몇 잘못된 성적 욕구나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몇몇의 잘못 생각한 교사들에 의해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교사들에게 조금 당부하고 싶은 게 네. 본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를 좀 돌이켜 봤으면 해요. 정말 한순간에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그렇게 되지만 주변 모든 사람들 인생이 그렇게 이렇게 잘못된 걸 봤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피해 학생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겠습니까? 네. 선생님이라면 이런 피해 학생의 고통을 발생시키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정말 이제 이런 어떤 욕구가 들 때 부모님 생각도 하고 피해 학생 생각도 하고 한다면은 근절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처럼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위에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다시는 안타까운 이야기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